자, 다음은 또 다른 의미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또 의외의 또 섭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메가스터디의 손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쪽으로 오셔서 한 말씀. 네, 사실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시험이 없는 학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메가스터디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유학기제가 생기고 나서 특히 우리 중등부 쪽에 그 자유학기제가 있는 학년에서 그 매출 손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학부형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손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또 궁극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치하기 때문에 더 큰 뜻에서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오늘 또 손 대표님의 그런 어떤 정말 솔직한 말씀이 또 많은 학부모들께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때 좋은 또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렸을 때 꿈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렸을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판사나 검사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꿈이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예. 뭐 다들 그렇죠, 뭐.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판검사 말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네, 이제 어렸을 때는 노는 걸 좋아했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했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저 꿈이 처음 생겼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겨울 방학 때 지금 이야기하시면 되게 의아하실 건데 겨울 방학 내내 한 5, 6주를 그 교회에서 하는 심령 대부흥회라는 게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예. 그 속에서 뭔가 이 체험과 깨달음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좀 어울리세요. 좀. 예,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예, 목사가 됐으면 상당히 큰 교회 목사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메가 처치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고3 올라가는데 겨울 방학 2달을 거의 공부 안 하고 이 집회만 따라다녔다는 것은 요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고3 올라가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애들 다른 친구들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 생활하고 쉬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요일 날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집안이 좀 그런 성수주의 분위기가 강해가지고. 근데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간인데요.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 7시 정도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식사하고 독서실 가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 전에 안 나오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집에 가서 한 6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자고 학교에서 틈틈이 한 2시간 자고 그렇게 토크 방향이 저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그런 그런 게 느낌. 아니죠. 그 이야기 저희가 지금 자유학기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꿈이 새벽 있었기 4시까지 때문에, 3당 4락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목사가 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토요일 밤 12시 딱 되면 끝내고 교회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준성직자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요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내한테 주어진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근데 또 대학 들어가서는 또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각- 예쁜 여학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생각을 쭉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꿈을 뭔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오히려 압박감일 수 있습니다. 꿈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꿈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꿈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하고 진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일본의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이 10대 후반에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이분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60대 중반까지 한 40년간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 이분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그것이 진짜 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꿈이 늘 바뀌고 꿈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자유학기제 이런 게 시작이 되면 또 직접 또 이렇게 입장에서 어떻게 매출 손실이 조금 뭐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최근 한 2년간 매출 손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교육 쪽에서는 또 다르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주는 시간을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교육의 행태가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하는 기간 동안에 뭐 수학이나 이런 쪽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형태가 있는데 잠깐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현상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특수한 형태의 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고도압축 성장기에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압축 성장기에 부산물로서의 사교육은 이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저성장 사회에 들어갔고 그런데 우리 학부모 세대들이 그 고도 성장기의 마지막 단맛을 본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학 잘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아직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요 실제로 대부분 미달이고 또 대학을 잘 가냐 안 가냐 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는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갈 때는 지식을 획득하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하고 선진국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보다 창의적인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 위주의 사교육은 저는 궁극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약화될 거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15년 안에 한국적 특수성의 사교육은 사라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편적 사교육으로 회귀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 뉴스에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더 쉽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인당 사교육비 통계 자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행 대학 입시가 너무 복잡하고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대학 졸업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취업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느끼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수학교사가 되겠다 이런 아주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갈망을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데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좀 미리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늘어나는 사교육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이 실제로 최근 2, 3년간의 학원비를 거의 더블로 올렸습니다. 이걸 통계에서 잡아보면요. 실제로 사교육 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고 저는 10년, 15년 안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교육이 약화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 기업의 수장이지만은 저희 기업의 방향도 바꾸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갈 때는 다 쉽게 들어갑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주 쉽게 다 취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층이 15세부터 64세 사이인데 올해가 피크입니다. 3,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분명히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지금 통계적 예상치로 2,300만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자제분들이 한 15년 뒤에 사회 진출할 때는 2,700~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될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압축 성장기의 낡은 그림자인 사교육에 아직도 저는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비해서 이런 자유학계제라든지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이 훨씬 선진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중학생 학부형들은 정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교회를 하셔도 잘할 이런 생각이 문득 되게 정말 엄청 설득되네요. 예. 통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살던 관성대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걱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 세대들이 고도압축 성장기의 마지막을 경험한 분들인데 우리가 30년 동안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와서 많은 걸 이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따라올 때까지와 이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저성장이라는 불안도 있지만은 이것을 김난도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성숙의 시대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된 시대에 교육의 어떤 방향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는 저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누굴 해봤냐면 저 조카를 해봤는데 엄마하고 둘을 딱 각각 해봤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안 됐고 저 여동생 2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할렐루야. 예. 큰 동생 말고 그 밑에 여동생이 이제 목사가 둘이 있는데 두 번째 여동생은 상당히 진보적인 그 노동운동을 하는 목사거든요. 그러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별로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이 사교육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홀림 현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30~40년간 지금 막바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준이가 자유학기제 아마 영등포 중학교인데 1년 한 것 같은데요. 1년 한 학교도 있죠. 네. 그 1년 동안 공부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유학기제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상당히 똑똑한 동생인데 그래서 저도 자유학기제가 이게 학교에서 엉망인가 생각하고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조카를 자세히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혀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주 이해하는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 선택하는 건 얘는 야구하고 바이올린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거였고. 근데 그걸 제가 동생한테 어제 또 물어봤어요. 준이가 뭐 했는지 아냐니까 모르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묻혀가지고 공부 자꾸 생각하는데 공부라는 게 전혀 다른 차원의 공부가 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더 이상 경쟁으로 가서는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 2.0의 패러다임은 요즘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화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할 때는 지적인 능력,
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빨리 읽어내지 못하면 자녀 교육은 낡은 패러다임에 처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카는 자유학기하자면 행복해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동안에 진로 체험학습에서는 제과 제빵에 가서 자기가 체험을 해봤는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그때 제일 행복했대. 그래서 그럼 너는 그때 꿈을 그러면 찾았겠네 하니, 아니요 예삼촌, 근데 꿈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다. 근데 이게 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기 삶의 중심에 서 나간다면 아마 미래 우리 한국의 그 더 발전된 모습에 어쩌면 부모님이 낡은 세대였다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부모님이 자녀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